자, 앞쪽에 화면에 보시면은 공기 기체일 때는 농도 표시 원칙이요, 부피 대 부피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고체 액체일 때는 무게 대 무게 퍼센트 원칙이고, 자, 이 원칙을 벗어났을 때는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무게 대 부피, 뭐 아니면은 부피 대 무게는 거의 그렇게 사용되는 단위는 아니에요. 기체 부피 대 부피 퍼센트가 원칙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기 속에 말이에요, 우리가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때 그냥 질소 그리고 78.09%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단위가 없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없으면은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 대 부피 퍼센트다 그러는 걸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퍼센트가 부피 대 부피 퍼센트가 아니다면은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보시면은 부피 퍼센트로서 질소가 양이 얼마 되냐 하면 78.09%, 산소가 20.95%, 아르곤이 약 0.93,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기체를 다룰 때 항상 이 표준 상태 그러는 내용이 나옵니다.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일 때를 표준 상태라고 그럽니다. 0도씨 1기압일 때. 그러면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 28.84 이렇게 됩니다. 28.84.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8.84이다라고 기억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자, 위에서 질소 같으면은 질소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N2니까 질소 원자량이 14니까 질소 분자량 14 곱하기 2 얼마입니까? 28이죠. 자, 28이다는 얘기는 질소 평균 분자량이 28.84니까 질소가 평균 분자량보다 가볍죠. 가볍죠? 그 다음 산소 같으면은 O2입니다. 산소 원자량이 16이잖아. 그죠? 그러면 16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옵니까? 32지요. 그러면 32는 28.84보다 무겁죠. 그 얘기는 산소는 평균 분자량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질소는 평균 분자량보다 가볍죠. 위로 뜹니다. 그 왜 그래 됩니까? 지금 분자량, 평균 분자량하고 그 기체의 분자량을 구해보면은, 이게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도로 따지면은, 자, 1.293g/L입니다. 기체 1리터 무게를 재봐도 1.293g 밖에 안 돼요. 액체 물 1리터 하면은 몇 그램 됩니까? 1000ml잖아. 1ml가 1g이니까. 물 1리터는 1000g, 1kg이야. 공기 1리터는 1.293g 밖에 안 돼.
굉장히 가볍죠. 그죠? 굉장히 가벼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농도 변환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쉽지가 않으니까 우선 공기 평균 분자량이 28.84다, 84 그러니까 약 29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질소는 분자량 28이고 산소는 32이고 아르곤은 40이고 이산화탄소는 44입니다. 그러면은 부피 대 부피 퍼센트를 무게 퍼센트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몇 퍼센트냐? 그럼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자, 질소는 공기보다 평균 분자량보다 가볍기 때문에 자, 이거는 28 나누기 28.84 했는 양이 되니까 부피로는 78%지만은 무게 퍼센트로 바꿔버리면은 75%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산소는 부피로 20.95%지만은 무게로 바꾸면은 이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부피 대 부피 퍼센트는 요거는 맞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자, 이 단위가 분명히 부피를 무게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무게로 바꿨는데 무게 대 무게인가? 무게 대 부피일까? 무게 대 무게일까? 무게 대 부피일까?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인데 뭘까? 한번 고심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찌됐든지 부피 퍼센트를 무게 퍼센트로 바꾸니까 공기 평균 분자량 값과 비교해서 28은 28.84 질소 같으면은 왜 이렇게 됐냐면 78.09 곱하기 28 나누기 28.84 다시 말해서 평균 분자량 28를 평균 분자량 28.84로 나누는 값입니다. 계산하면 해보세요. 그래, 이 값이 맞는가? 28 나누기 28.84 나누는 값에 78.09 곱해보세요. 그럼 75.82%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는 자, 다시 계산해봐요. 자, 무게 퍼센트로 0.03 곱하기 자, 얼마? 44 나누기 그죠? 44 나누기 28.84 하면 얼마 됩니까? 28.84 몇 퍼센트 나옵니까? 요 값이 얼마예요? 계산해서 난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무게 퍼센트로는 더 큰 값이 훨씬 0.03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 나올 겁니다. 0.04% 나와요? 예. 자, 이거는 계산 나중에 하고 그다음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 내용들입니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자, 여기 밀집되어 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밀집 상당히 문제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실내 공기에 이 공기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두통, 구토, 메스꺼움, 현기증, 불쾌감, 뭐 식욕 부진 등을 유발하는데 이걸 군집독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군집독이라고.
자, 군집독으로는 물리적 변화로는 온도나 습도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화학적으로는 증가하고 산소는 감소하고 그 다음 악취 증가하고 자 이런데 그러면 일일 우리 성인이 하루 필요한 공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산소 양으로서는요 600에서 700리터를 소비해야 됩니다. 이걸 공기량으로 치면은 13kg인데 13kg, 킬로리터 단위가 그 큐빅메타 단위와 같습니다. 그래 13kg, 공기로는 약 한 13kg, 산소 양으로서는 600에서 700리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이 농도 그런 거 이거 좀 가지고 머릿속에 넣을게요. 자, 7%하고 10%를 기준을 잡을게요. 자, 7%, 10%. 산소가요, 7%, 10%보다 농도가 낮으면 호흡곤란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호흡곤란이 오다가 7%보다 농도가 더 낮아진다면 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소 농도 1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서 산소 공급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로서는 자 이렇게 이산화탄소로서는 10% 이산화탄소가 10% 이상 되면은 질식으로 갑니다. 7% 이상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으면 호흡곤란이 와서 10% 이상이 되면 질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산소, 이산화탄소 70% 가지고 설명이 다 됐죠. 다 됐죠? 예. 그 다음 CO2가 실내 오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게 1시간 평균 1000ppm이 0.1%입니다. 1%는 10,000ppm입니다. 그 ppm이 part per million이니까 100만 분율이잖아. 그 100만 분의 하나, 그래, 만 분의 하나, 100만 분의 하나가 1ppm인데, 자, 1%는 100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 분의 하나, 1000ppm은 0.1%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시고, 1000ppm 0.1% 이하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하라. 그 다음,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연탄가스 중독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불완전 연소에 의해 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과 산소보다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한 200에서 300배 큽니다. 그러니까 산소하고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것을 완전히 방해시켜 버리는 거죠. 미리 결합을 해버리니까.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 꼭 뭐 연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든 화석연료 연소시킬 때 불완전 연소되면 일산화탄소 다 나옵니다. 우리 집에 도시가스는 일산화탄소 안 나온다? 아닙니다. 나옵니다. 발생됩니다. 양이 이제 연탄 이런 거에 비해서는 농도는 낮겠지만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충분히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만들어지니까 항상 좀 환기 이런 거에 좀 역점을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온열 환경으로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 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기온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온. 기습 그런 건 나는 처음 들어봤다. 공기의 습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도, 습도
그 말입니다. 기류, 공기의 흐름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을까? 공기가 자, 이렇게 수평으로 흐르는 공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수직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이 있습니다. 자, 수직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이름이 어떻게 불러지고 있습니까? 수평으로 흐르는 거는 우리가 바람이라고 그래요. 수직으로 흐르는 거는 뭐라고? 바람이라고 얘기할까? 그러면은 혼동돼서 안 되잖아. 그러면은 수직으로 공기 흐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응? 대류라고 그래. 대류.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지. 자, 그러면 바람 우리 잘 알아. 그럼 바람이 이름이 있잖아. 네? 바람 이름 어떻게 이름 붙일까? 부는 방향이가 불어오는 방향이가. 그렇지. 그러니까 동풍하면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다는 얘기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가지. 동쪽에서 와서 완전 야구공 커브같이 남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이 있나? 없잖아. 그러니까 불어오는 방향을 가지고 이름을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서풍, 서쪽에서,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 그죠? 자, 그거 이외에 바람 이름 또 다른 바람 있지? 해풍, 육풍, 골풍, 산풍. 이름 다 붙이는 거 어렵지 않잖아. 해풍이 뭐고? 바다에서. 그래,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야.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가는 거겠지. 자, 바람에 대해서 얘기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온도 측정을, 온도계가 몇 가지 온도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수온 온도계, 뭐 알코올 온도계, 뭐 그다음 뭐 또 다른 온도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스만, 뭐 통풍, 온습도계, 그다음에 자기 온도계. 뭐 이런 종류의 온도계 종류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름만 알아서는 사실 안 되고, 나중에 실기 쪽에 보면은 이런 온도계 종류 쫙 내놓고 이거 무슨 온도계고 어떤 특징 가지고 있고 어떤 온도의 측정에 필요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기에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측정하는 거는 백엽상에서 한다. 자, 이거 1.5m 높이에서, 이것도 백엽상도 실외가 있고 실내에서 또 측정해야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실기에서 한 번 더 명확하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적정 온도, 여기 나왔는 세 가지는 우리가 조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암기하고 가자. 자, 실내 온도 적정 온도가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침실은요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병실은 조금 더 따뜻해 21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자, 이게 적정 온도다. 적정 온도다. 이 배터리 다 됐는가 이거? 괜찮아. 계속. 아니야 됐어. 할게. 자, 계속해서 습도, 아까 얘기했는 기습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자, 기습. 공유되고 있나? 야, 잠깐 쉬었다 하자. 이게 녹화가 하나 안 됐다.